안녕하세요. 한이홈스의 김현기 소장입니다. 먼저 제 유튜브에도 드디어 악성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. 이제 시작한 한 달이 좀 채 안 됐기 때문에요. 누가 과연 봐주기나 할까 하는 그런 막연함으로 좀 시작을 했는데 일부 영상이 한 2,000건 정도가 리뷰가 되면서 드디어 그 유명세의 전초전이라는 악성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. 제가 분명히 개인 소견이고 사실 좀 과하지도 않는 주장이었는데 반말 찍찍하면서 너나 살아 이런 내용들이더라고요. 사실 그렇습니다. 뭐 본인 생각과 좀 다르면 안 들으면 그만이지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뭐 생각도 좀 듭니다. 사실 뭐 이게 제가 뭐 한두 번 당해봤겠습니까? 제가 네이버 카페라든가 그리고 블로그만 운영한 지가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. 그동안 별의 별 댓글도 다 당해봤고요. 근데 말입니다. 이게 좀 익숙해질 만도 한데 여전히 그런 글들 보면 좀 기분이 좀 안 좋아요. 인간의 한계겠지요? 아니면 제가 좀 아직까진 좀 인성이 조금 부족해서 그럴까요? 뭐 일단 그냥 가차없이 잘랐습니다만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.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분 덕분에 오늘 또 방송 분량 또 한 1번 먹고 들어가잖아요. 감사해야 됩니까 이거를? 오늘 영상은요, 용인의 진정한 타운하우스, 뭐 제 생각입니다만, 동백 라운 프라이빗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. 이미 뭐 블로그나 카페를 통해서는 제가 이 타운하우스 시행사 대표면 뭐 이미 널리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. 그런데 사실은 어지간해서는 그 어떤 아파트든 타운하우스도요, 시행사에 대해서는 거의 잘 언급하지 않죠? 왠지 또 이미지도 좀 안 좋지 않습니까? 부동산 개발업자 돈들 많이 벌었나?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지금 사시는 곳에 아파트나 그런 단지에서 누가 시행사인지 솔직히 잘 모르시잖아요. 관심도 없죠.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도 시공회사, 건설회사가 뭐 브랜드를 지고 있고 또 하자보수 또 어떤 권한을 쥐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또 시행사가 누군지도 알 필요도 없죠. 뭐 관심 바뀝니다. 또 시행사 입장에서는요. 알려져 봤자 그렇게 득될 것도 없습니다. 괜히 뭐 돈만 많이 벌었다는 그런 오해만 사죠. 뭐. 괜히 뭐 세무서 조사만 받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. 현실적으로. 시행사가 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일부 또 악덕 업자들 때문에 이미지도 또 굉장히 또 안 좋아요. 뭐 사기 얘기도 좀 많고요. 아직까지는 저희 나라에서 시행사라는 타이틀은 좀 이렇게 편견이 심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. 그래서 다들 좀 시시거리고 좀 감축이 급급한데 그런데 왜 저 양반은 그걸 왜 동네 자기가 시행사라고 동네방네 다 떠들고 다닐까요? 뭐 궁금하지는 않으셨나요? 뭐 혹시 뭐 그냥 주목받고 싶은 관심 종자거나 어디 한 구석이 좀 모자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? 뭐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어요. 솔직히 저도 뭐 알려지는 게 때로는 좀 두렵기도 하고요. 불편하다는 그런 생각들도 합니다. 하지만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만큼이나 이런 사업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타운하우스 시행에 대해서 좀 보다 좀 정확하게 잘하는 사람도 좀 드물 거예요. 또한 제가 무슨 뭐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나름 좋은 집, 좋은 가격의 그런 타운하우스 공급에 대해 가지고 공로도 많은데 맨날 음지에 숨어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. 물론 막말로 이제 프로젝트 사업마다 어떤 각자의 방식과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. 시행이 이제 과거 뭐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다는 건 정말 옛날 얘기입니다. 요즘 뭐 시행사도 자칫하면 망하거나 거짓골 못 면하기가 일쑤고요. 또 이런 얘기를 또 길게는 또 안 드리겠습니다만 시행사보다는 되려 대주단이라고 그러는 금융회사들이 더 실세고요. 또 연대보증 서주는 건설회사가 사실상 상전입니다. 시행사가 갑일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. 말만 서류상만 갑이죠. 그래 볼 뿐입니다. 아무튼 말 못하는 속사 정도요. 무궁무진하고요. 이것도 길게 얘기하면 좀 본질이 또 흐려지니까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자,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. 용인 동백 라운 프라이빗 테라스 파크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 땅은요, 먼저 지난 한 2004년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한 블록형 단독주택지입니다. 개발 초기에는 오직 24세대만 건축이 가능했고요. 그렇다 보니까 최고급 타운하우스만 지을 수 있는 그런 용지였습니다. 당연히 토지 분양이 안 되죠. 쳐다보지도 않죠. 분양받은 건설사들도 있었고요. 그러다 보니 오랜 세월 또 이게 또 실제로 사업을 못했습니다. 그런 미분양 토지를
지난 2016년에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통해서 총 133세대의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다시 태어난 그런 타운하우스입니다. 당연히 가격도 변했지요. 한 15년 전에 수십억 하던 그런 타운하우스였어요. 15년이 흘렀음에도 4억대 중반으로 시작하는 그야말로 도시 중산층이 입주 가능한 전용 85해배짜리 중소형 타운하우스가 된 겁니다. 용인 동백지구가 지역 내에서 그닥 인기가 없는 건 아닙니다. 하지만 이제 인접 지역이죠. 뭐 수지나 죽전 지구에 비해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분양가를 또 많이 낮춘 사례고요. 요즘 가격을 비교해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가격이기도 하지만 당시도 그다지 높은 개발 이익을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수준이었어요.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타운하우스가 뭐 대중적으로 아파트처럼 주목받는 집도 아니고요. 특히나 분양 면적 자체가 85회비밖에 안 되는 국민주택 규모이기 때문에 가격을 더 이상 높게 책정하기도 어려웠던 게 그런 현실이었습니다. 사실 이 대목에서 저는 좀 약간 분하고 좀 억울한 게 조금 많습니다. 저희 나라가 주택법을 비롯해서 모든 분양 관련 법률이 아파트, 즉 공동주택 위주다 보니까요. 공급면적이나 분양면적이 그냥 건축면적 위주로만 표기가 됩니다. 또 등기도 그렇게 나오지요. 그래서 실제로 내가 혼자 사용하는 공간, 즉 한 세대가 전용하는 그런 공간이 1층 마당, 전실, 옥상, 테라스 등등 상당히 넓습니다. 아파트에 비해서. 뭐 아파트하고는 사실 어떤 비교 자체가 안 돼요. 하지만 이런 공간들이 전혀 분양 면적에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. 즉 법률적으로 즉 등기부 승본상으로는 25평짜리 집이지만요. 실제로는 내가 사용하는 공간 또 나만 전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작게는 50평에서 크게는 약 70평까지 사용하는 거예요. 하지만 이게 전혀 어떤 분양가 가격에 반영이 안 됩니다. 가장 중요한 점은요. 이렇게 넓은 공간이 내가 혼자 다 쓸 수가 있는데 나중에 사고 팔 때 즉 매매가에도 이게 전혀 영향을 못 미친다는 겁니다. 이상하죠? 이 타운하우스는요. 빌라가 아니에요. 즉 1층부터 3층까지 한 집이기 때문에 내 마당은 그냥 내 겁니다. 남이 내 마당 못 들어옵니다. 뭐 울타리도 물론 치겠지만 누가 침범할 수도 없는 구조고요. 하지만 이게 법적으로는 공유면적으로 포함이 되다 보니까 분양 가격을 떠나서 향후 매매가 책정할 때도 그 어떤 이득을 볼 수가 없는 시스템입니다. 어떻게 보면 이건 좀 법이 잘못된 거예요. 사실상 국내에는 타운하우스 이런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.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건 엄연히 현재 건축법이라든가 주택법규가 전혀 현실을 못 따라가는 그런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물론 단지 전체의 토지에 대한 대지 지분으로 이 땅들이 결국 넘어가겠지요. 하지만 저희 나라 사람들은 집 살 때는 일단은 계약서 자체가 전용 면적만 표기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이 간과되고 있는 거고요. 어떻게 보면 좀 분하고 억울하기까지 합니다. 한마디로 저는 블록형 단독주택이 저희 이 단지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다고 일단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.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최근 수도권 각지에 들어서는 뭐 9억, 뭐 심지어는 12억짜리 타운하우스 가격이 어떻게 보면 그닥 무리한 금액도 아니라는 그런 생각까지 합니다.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와 물론 의견이 다르신 분들이 굉장히 많겠습니다만은 동맥 라운프라이빗은 정말 약 4억에서 5억대였기 때문에 이 집만큼 정말 가성비가 높고 그 누구와도 견주어도 막강한 경제성을 지닌 타운하우스라고 감히 주장을 합니다. 특히나 입주민분들은 본인의 선택들에 대해서 어떤 프라이드를 가지셔도 충분히 될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. 물론 뭐 지금 현재 통용되는 시세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제가 봐서는 말도 안 되는 낮은 가격이에요. 좀 평가가 절하됐다고 일단 보고요. 다만 이 부분은 뭐 제가 입주민도 아니고 일단 접기로 합니다. 하지만 알고는 넘어가셔야 되고 뭐 제가 그냥 이익만 챙긴 시행사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번 시행사도 아니라 사실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알려드릴 건 알려드리고 현재 대한민국은요 이 타운하우스 말고 수많은 블록형 단독주택지가 존재합니다. 하지만 각각 이제 입지 조건도 다르고요. 건축 방식도 다 제각각일 겁니다. 특히나 시공사, 건설사에 따라서 아마 품질의 차이도 굉장히 좀 클 겁니다. 어떤 단지는 아주 좀 잘 지은 곳이 있는 반면에 어떤 집은 하자투성일 수도 있어요. 다만 공급 비중도 작기 때문에 결국 황금성 문제입니다. 황금성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는 가격적으로도 별다른 메리트가 없는 그런 현실도 좀 이렇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.
오늘은 제가 아주 간단하게 제가 시행한 블록형 단독주택에 대한 간단한 설명, 단지가 가지고 있는 최대 장점에 대해서 쉽게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. 역시나 블록형 단독주택에 대해 최대 장점은요, 역시나 개인 마당입니다. 여기서 뭘 해도 되지 않습니까? 고기를 지글지글 구워먹는 바베큐 파티도 되고, 아름다운 꽃과 나무를 심을 수도 있고, 솔직히 제가 거기에 못 들어가서 사는 게 그게 참 불만입니다. 원래는 제가요, 한 채 분양 받아서 조용히 살려고 그랬는데, 주변에서 도시락 싸들고 말리더라고요. 제가 거기 살면은 제 명이 못 산답니다. 뭐 그럴 것 같기도 좀 하지요. 오늘은 불과 5년밖에 안 됐어요. 용인 동백 신도시에서 5억 원 정도의 분양가로 최근에 10억짜리 타운하우스보다도 훨씬 넓고 쾌적한 주택단지를 만들었다는 그야말로 전설적인 얘기를 좀 들려드렸습니다. 그리고 좀 왠지 좀 슬퍼집니다. 이제는 저런 집을 다시는 못 만든다는 그런 현실이 조금 짜증나고 좀 마음이 좀 아파요. 오늘 뭐 여러분들 열받으라고 이 영상 만든 건 아니고요. 제가 그런 꿈을 가지고 있고 아직도 그런 꿈을 버리지 않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런 단지 다시 또 만들고 싶습니다. 그러기 위해서 또 저도 열심히 유튜브 계속 찍어야 되겠고요. 하여튼 많은 활동을 또 해야 되겠습니다. 오늘 영상 봐주신 부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 또 뵙기로 합니다. 빠이빠이입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